안녕하십니까, 박랑입니다. 2025년 12월 6일 토요일경마입니다. 서울경마장 11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월초경마이긴 한데 서울경마장은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마 5등급이 분할된 경주가 하나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는 굉장히 많아요. 월초경마이기 때문에 뭐 능력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약간 좀 기복 부진양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가 많기 때문에 좀 혼전의 전반적인 기존은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5경주와 8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 11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저변 경주죠.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팔리는 맛빌들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경주 특징은 전반적으로 맛빌들이 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페이스 자체는 좀 빨리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런 변수는 좀 있긴 한데 일단 정상헤라 또 월드빅스 카우보이 삭스, 아모스 스타, 또 황금어장 여기 이제 5번마 러브인 서울도 요것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따라서 요거 5마필, 6마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 6번마 정상헤라가 그렇게 센 말인지는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일단 데뷔전에서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데뷔전 편성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대기로 팔리고 물론 이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오긴 했었죠. 그렇지만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정상이라도 이번 경주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또 외곽을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믿음도가 떨어지고요. 월드빅스 좋아요. 월드빅스는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버티지 못했죠. 그때 이제 일본 게이트였었고 이번 경주도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월드빅스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또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행 갈 가능성이 일단 높고 못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월드빅스라는 마필은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에요. 따라서 힘이 차가는 정도 이런 걸 한번 해본다면 월드빅스 역시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러브인 서울도 요거 데뷔전 때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한 차례 경주를 치러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아모스 스타는 요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사실 뭐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그만큼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인데 아직까지 힘이 덜 나서 그런지 그런 이제 혈통적 만큼의 어떤 그런 스피드가 안 나오고 있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지만 외곽에서 따라가서는 요건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9번만 황금어장 요것도 가능하죠. 황금어장도 주행검사 때 상당히 스피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기록 자체가 1분 01초 7 호기록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한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주행검사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황금어장도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따라가면서 외곽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월드빅스 또 황금어장 이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 이래 보여지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7번마 카우보이 삭스예요. 카우보이 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데뷔전 때 결승선에서 외측으로 삐지면서 완전히 펜스에 붙어서 들어왔죠.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올라올 때 탄력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카우보이 삭스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누가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낫고 데뷔전에서는 이제 외측으로 삐지면서 결승선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 주행 재검 때는 뭐 그런 면모가 많이 좀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 삭스가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 지난번 4차기 아쉬움을 만회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7번마 카우보이 삭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치고는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죠. 따라서 4번마 금마 스플래시는 요거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금화 스플래시는 일단 상태감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뷔전에서도 이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조금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못했어요. 인기 1위긴 했습니다만 배당판에서 팔려 나가는 그 시원함은 없었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역시 결과적으로도 아쉽게 3승에 머무른 그런 마필인데, 일단 상태감도 올라왔고 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금화 스플래시는 뭐 앞으로 보여줄 거는 매력 자체가 워낙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 6번 파사스포트 대길인데, 파사스포트가 대길을 지켜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 파사스포트라는 마필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 편성 굉장히 셌었죠. 루프톱 또 그대만 있다면 서클레이 거기서 이제 사착을 온 그런 마필이고, 경주 내용적으로 그때 외곽을 돌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외곽을 돌면서 입상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뭐 파사스포트 직전 경주보다는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사스포트도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5번마 하이 마운틴 같은 경우는 이마필도 뭐 가능성은 비춰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발주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가는 뭐 금화 스플래시나 파더 스포트 이런 마필들을 하이 마운틴이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 늦발을 하고 추입으로 잡아내기는 뭐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데뷔전에 무초 마초 라피도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는 있어요. 뭐 주행검사 모습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 혈통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힘도 조금 늦게 차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초 마초 라피도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해 가는 모습 또 혈통도 기대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4번마 금화 스플래시와 6번마 파사스포트 요 두 마필이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4번 6번의 대결의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입니다. 6번마 걸작 티아라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걸작 티아라는 뭐 역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걸작 티아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죠. 굉장히 레이스 흐름이 느려요. 뭐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가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리를 못 잡고 좀 외곽을 타면서 비록 3차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깔끔한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죠. 워낙 느린 레이스예요. 따라서 선행을 가는 걸작 티아라는 요거는 뭐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와일드 매직인데, 액면적으로는 와일드 매직이 좀 낫죠. 뭐 대기를 강력하게 형성할 텐데, 일단 와일드 매직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3착, 지난번에 이제 5착에 머물렀는데, 사실 데뷔전 3착도 착차는 굉장히 컸어요. 명드림과 12마신,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리고 5착에 아쉬움이 있는데 뭐 앞에 갖다 붙였죠. 약간 외곽을 돌긴 했지만 그렇게 뭐 경주력의 치명적인 외곽은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와일드 매직도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고, 데뷔전 3착도 착차를 감안해 본다면 큰 의미 없는 3착이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은 잘 맞났죠. 와일드 매직도. 그런데 문제는 성장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요 와일드 매직을 믿고 대길의 승부를 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여기 이제 안쪽에 2번마 원더풀 튠업 역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더풀 튠업도 상대적으로 이제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팔려 나가는 마필이지, 8월 3일날 8월 30일날 뭐 4착 연속 4착 올 때 그 걸음이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마체도 좀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안쪽 게이트는 뭐 마체가 왜소한 마필이 몸싸움을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이 마필도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늦발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고, 로드2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성원 기수의 기승으로 부담 중량이 4kg 빠졌다는 거, 거기에 1번 게이트
그렇지만 뭐 기본 능력은 역시 이마필도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마필도 뭐 발주적인 부분에서 발주가 안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1번, 2번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0번만 달빛 소나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죠. 달빛 소나타도 뭐 적당히 팔립니다만 이 달빛 소나타도 이제 마체가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달빛 소나타가 몰에 대한 반응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외곽 게이트는 나쁘지 않아요. 레이스 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곽 선위권에 움직이면서 모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레이스 림이 느리기 때문에 걸작 티아라가 선행을 가고 그 외곽 선위권에서 움직이면서 모래를 피하는 순간에는 이 달빛 소나타에게도 편성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는 또 4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인 주주 죽이고 편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점, 무엇보다 모래를 피하면서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6번마 걸작 티아라와 10번마 달빛 소나타, 6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종 경주죠. 이 4번마 상임영웅, 여기 이제 7번 검은숙, 또 11번 쪼클릿, 요 세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그 밖에 K 사이먼, 여기 이제 위드 도르티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위드 도르티 같은 경우는 이제 3살에 데뷔를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발주적인 부분에서 주행검사 때 발주가 전혀 안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는데, 혈통적으로 뭐 장거리는 더 유리한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데뷔전 1400 그리고 상대마들의 전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위드 도르티 3세 대비해서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긴 한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K 사이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석 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오늘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부담 중량을 2kg 줄이고 나옵니다만 굉장히 밋밋한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이 좀 부족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뛰어난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임영웅, 검은숙, 쪼크릿 요 세 마필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상임영웅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안정감이 있죠. 이 마필도 발주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올 때 탄력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마필이죠. 상대적으로 역시 이번 경주가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임영웅의 탄력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고, 쪼콜릿 같은 경우도 상태가 좋아요. 쪼콜릿 같은 경우도 스타팅력이 좀 떨어지는데 역시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외곽에서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상태감도 좀 올라왔고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있죠. 그렇지만 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3차에 갖다 대긴 했어요. 외곽을 타면서.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초콜릿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7번마 검은수백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해서 버텨내지 못했죠. 그 전에 이제 9월 21일 같은 경우는 크게 외곽을 놓으면서 거리 손실을 많이 받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는데, 검수비라는 마필이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게이트 이탈이 약간 늦은 상태에서 3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이제 밀면서 선행을 갔죠. 그래서 초반에 힘을 쓰고 가다 보니까 역시 막판에 버텨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림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죠. 성장이 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검수비 모처럼 아주 편안한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 상임영웅이나 초콜릿이 약간 힘으로 뛰는 그런 유행이라는 것도 검수비의 그 앞에 가서 버텨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뭐 중간에 선행을 가서 압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상대 마필인 상임영웅이나 초콜릿은 선위권, 후미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검수분 그만큼 레이스를 조절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단독 선행의 7번 검은숙, 여기에 탄력의 상임영웅 7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군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근입니다. 앞에 경주가 조금 루즈한 맛이 없잖아 있었죠. 뭐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반면에 이번 5경주부터는 혼조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력 자체가 굉장히 엇비슷한 그런 마필의 대결이고 뭐 종합지만 봐도 여러 마필 지금 다 팔려나가요. 뭐 강축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동강이스타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 동강이스타 같은 경우는 역시 전형적인 추임마필이에요. 일단 뭐 편향은 잘 만났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동강이스타가 발주적인 부분에서 역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점. 물론 10월달에 뭐 농협 중앙회장배 출전해서 올라올 때 탄력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인기 3위 많이 팔렸습니다만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강이스타도 뭐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콩코드 코디는 지난번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아주 뭐 좋은 탄력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구마신의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은 조금 있어요. 지난번에 편성이 약했고 레이스링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가면서 탄력을 제대로 살려냈는데 물론 이제 콩코드 코디도 이제 힘이 차가면서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어요. 이번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이면서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코드 코리도 가능하고 여기에 7번마 알리페르도 이것도 재밌는 마필이죠. 이 알리페르 같은 경우도 조경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승급전에서 인기 5위 적당히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 알리페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모래를 맞고 뒤로 처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모래에 대한 부담을 이번 경주는 덜고 갈 수 있어요. 일단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알리페르의 기입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콩코드 코디가 1번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 지점을 살리면서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리페르가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콩코드 코디를 보내놓고 그 옆에 붙이면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리페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스타일도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믿기는 어렵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강이스타, 뭐 알리페르, 콩코드 코디 이런 마필들이 조금 난데 그렇다고 해서 동강이스타가 여기서 입상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강이스타보다는 안쪽에 콩코드 코디 그리고 알리페르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요.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해요. 최근에 뭐 컨디션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편성이 인기 마필들이 존재는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비인기 마필과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동강이스타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동강이스타가 아니고 알리페르나 콩코드 코디 이런 마필과 붙은다면 좀 더 큰 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그 복병을 과감하게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안쪽에 3번마 천마호령, 또 문학 파이터, 라운 플로렌스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이제 플래시 무브 그리고 스페셜 포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플래시 무브는 역시 1년 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플래시 무브도 혈통적 기대치는 있어요. 데뷔전에서 바로 선행을 가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1년 5개월의 공백은 좀 크죠. 거기다 실질적으로 또 승급전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 선행을 가기도 좀 쉽지 않죠. 인기 마필인 천마호령, 문학파이터, 라운플런에서 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을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사이즈 자체가 아주 뛰어난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번, 4번, 5번 요 세 마필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3번마 천마호령입니다. 이 천마호령 같은 경우도 좀 기복이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어쨌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부담 중량은 2kg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천마호령이 안쪽 게이트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학 파이터는 이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역시 이 마필도 뭐 상태감 전혀 없어요. 이 마필도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천마호령이 먼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면서 치고 나가면 문학 파이터는 잡고 선의권에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문학 파이터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라운 플로렌스는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역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동안 이제 연투를 해내고 지난번까지 왔는데 계속 2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3착이라는 점도 역시 조금 아쉬움이 있죠. 라운 플로렌스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3번, 4번을 이제 보내놓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전개라는 점, 또 지난번에 최선의 3착이었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천마호령과 4번마 문학파이터, 3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디네를 축으로 후청말 찾는 그런 레이스죠. 디네는 뭐 편성 자체는 워낙 잘 만났습니다. 이번 경주 워낙 약하고 비록 승급전이지만 선행을 가는데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워낙 사이즈 자체가 좀 남다르죠. 워낙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디네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이온 파워가 아무래도 액면적으로 좀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로 팔리고 스톰 또 안양쓰나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제이언 파워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이언 파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바람이 현장에서 많이 불어서 대끼로 팔리고 최선의 3착이었어요. 물론 보여준 액면 지난번처럼만 뛰면 그래도 제이언 파워가 가장 낫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그런 제이언 파워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이언 파워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카민스톰도 이거 별거 없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좀 앞에 가다 붙이니까 뒤가 없고, 좀 참았다가 한 발을 쓰면 차수권에는 진입을 하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거기다 지금 부담 용량이 무려 4kg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안양쓰나미도 이제 선행이 가능해요. 기적인 선행은 안쪽에서. 그렇지만 디네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선행을 갈 수 있지만 그 선행을 안 뺏기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오버가 되고, 아니면 디네를 보내놓고 따라간다면 안양쓰나미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다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금화 포머스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금화 포머스트는 지난번 1800을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나름 나쁘지 않죠. 거기다 이 금화 포머스트 상태감이 일단 좋아요. 조경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또 하나는 금화 포머스트도 이게 몰에 대한 반응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외곽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어요. 일단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금화 포머스트가 외곽 선의권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화 포머스트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마필이 되어 있고, 또 한두의 보병을 소개해드리면 6번마 코스모킹이에요. 코스모킹이라는 마필도 6살짜리 마필이고, 사실 뭐 걸으면 다 나온 그런 마필이죠. 지금까지 30번을 뛰면서 우승 없고 준우승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석 달에 텀을 두고 나왔지만 모처럼 조경들을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어요.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뭐 1400, 지난번에도 1800을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는 이게 단거리 마필이에요. 따라서 정말 모처럼 1300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다는 점, 상태감도 좋고, 또 디네를 제외하고는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이 코스모킹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강축은 나와 있는데 어설프게 팔리는 JM 파워나 카민스톰, 안양쓰나미 이런 마필보다는 오히려 모래를 피할 수 있는 10번마 금화 포머스트, 그리고 조경들을 끌어올리면서 적정거리 출전한 코스모킹, 이런 마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대끼리 준대끼리 승부는 위험해요. 따라서 디네를 축으로 해서 배당 10번마 금화 포머스트와 6번마 코스모킹, 이런 마필들을 노리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팔경주 국산맛 4등급 1700m입니다. 방향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평의 대결이에요. 액면적으로는 관악산 원더풀, 또 레전드 와우, 또 골드캐쳐, 남산무적, 학산 카이로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이 다섯 마필 중에서도 목적을 좀 잘 가려야 돼요. 이 레전드 와우도 좀 불안합니다. 일단 레전드 와우는 이상규 교수가 희생하면서 부담 중량 4.5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레전드 와우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51.5의 부담 중량도 무겁긴 했죠. 부담 중량 4kg 늘어난 거. 근데 입상의 실패가 결국은 그 부담 중량 51.5가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전드 와우도 액면적으로는 일단 조건 자체는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 믿고 가기에는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 골드캐쳐가 됐기를 텐데 이 골드캐쳐도 연투를 해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때 55. 그러면서 인기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선을 가서 입상을 지켜낸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일단 시원한 맛이 없었어요. 이번 경주 외곽이기 때문에 트리스탄 왕자나 관악산 원더풀 이런 마필들도 선행이 가능하죠. 물론 이 골드캐쳐가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따라가면서도 그동안 탄력을 제대로 살려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고 해서 뭐 약하게 볼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 이 자꾸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요거 살짝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관악산 원더풀을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관악산 원더풀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난 9월 달에는 착지 불량으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결승선에서 기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쨌든 입장을 지켜낸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시원한 걸음을 보여줬어요. 따라가면서 관악산 원더풀도 맘먹으면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뭐 따라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 관악산 원더풀이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주력 마건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려가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이 좀 나와 보이긴 해요. 거기다 이제 남산무적도 5kg의 감량 이점을 지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는 상위권에 있긴 합니다만, 뭐 남산무적도 5kg의 감량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대에서는 밀려나 있긴 한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기 강도도 그렇고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레전드 와우나 골드캐셔랑 붙이셔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악산 원더풀과 붙인다면 좀 더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력 한 방을 때립니다. 중배당, 아주 좋은 배당이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약간 기복의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신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5번마 탭딘, 여기에 9번마 퍼펙트 하나운,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저는 이 두 마필 중에서는 퍼펙트 다나운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 퍼펙트 다나운은 일단 승급자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선행도 되고 뭐 선의권에서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레이스 흐름은 빠르지 않아요. 퍼펙트 다나운과 탭딘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펙트 다나운이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탭딘이 먼저 치고 나간다면 뭐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퍼펙트 다나운 충분히 승급전이지만 편상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탭딘 같은 경우도 이게 물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탭딘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그렇게 아주 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바깥으로 약간 기대는 맛도 있죠. 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따라서 이 탭딘이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되는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역시 퍼펙트 다나온의 그 압박,
견뎌내기가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탭딘보다는 퍼펙트 다나은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선위권에서 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역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4번 거센 폭주도 가능해요.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거센 폭주도 뭐 5번, 9번 선행마들 보내놓고 뭐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 요거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센 폭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8번 위지원이에요. 이 위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데뷔전에서도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선위권에 붙이면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맛들이고, 레이스는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1400이기 때문에 발주가 역시 약간 매끄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야시 스피드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마필인 탭딘이나 퍼펙트 나온 보내놓고 바로 갖다 붙이면서 선위권에서 역시 이 마필도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막판 끝걸음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유지원도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결정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늘어난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지원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번마 위지원과 9번마 퍼펙트 다나은 8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행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10경주와 다음 마지막 11경주 연속해서 추천견입니다. 제대로 승부를 봐야죠. 오버만 머스킷데이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여기에 리멤버 어게인, 또 드래곤 판타지, 대성스타, 또 거센 강호, 요런 마필들이 역시 뭐 배나발 주도하죠.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요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이 있다는 것이 뭐 이번 경주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머스킷데이도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 머스킷데이라는 마필도 기복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 9월 달에는 뭐 승급전에서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도 추입을 보여줬고, 그 전에 8월 2일 날은 이제 앞에 갖다 붙이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두 번 다 이제 우승을 넘어질 때 사실 여력은 별로 없었고,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3착인데 착차는 원더풀 로든의 구마신이에요. 큰 의미 없는 3착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리멤버 어게인 요거 괜찮죠. 리멤버 어게인은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서 역시 입상을 해냈어요. 머스킷데이를 6마신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인데 부담 중량은 늘어났고, 이번 경주는 옆에 이제 스파크 썬더가 있어서 선행이 깔끔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뭐 선행이 아니어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다 점, 상태감 좋기 때문에 리멤버 어게인 가능하고요. 여기 대성스타도 가능하죠. 대성스타 같은 경우도 한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 두 달 만에 나와가지고 상당한 여력을 보여줬어요. 이 마필도 부담 용량은 좀 4kg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근래 들어 가장 좋은 상태감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 게이트라면 뭐 대성스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드래곤 판타지는 아무래도 이제 승급되는 부담이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뭐 6마신, 7마신 계속 낙승을 거두면서 연승도를 달려오고는 있는데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역시 있어요. 승급전 치고 편성은 상대적으로 좀 빡빡하죠. 뭐 지난번 1800에서도 이미 우승을 거머쥔 것은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만, 외곽 게이트에 승급전은 부담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리멤버 어게인, 또 대성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노력하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이번 경주가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기 마필과 그렇지 않은 마필들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 마들 간의
어떤 선전으로 경주가 조금 싱겁게 끝날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노려가는 복병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또 인기 마필들이 몰락을 하면서 복대복 막공으로 엮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핵심은 노려가는 마필이 있다는 거죠. 상태감의 변화가 정말 뚜렷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진을 이번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3번막 캡틴 타임이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여기 7번 마이티 쇼온, 또 이스트 강적, 또 댄싱 위즈, 대형 클래스 여러 마필을 팔렸는데 앞에 10경주랑 좀 맥이 비슷하죠. 인기 마필들도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레이스인데, 캐칭 타임 요거 좀 불안합니다. 일단 부담 용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캐틴 타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을 가서 버텨낸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캐틴 타임 자체가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물론 안쪽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옆에 대형 클래스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트 강적도 최근에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별로 안 부려서 그렇지 이것도 마음먹으면 갈라면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늘어난 부담 용량,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캐틴 타임 인기 1위 여기에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마이티존이나 이스트 강적 이런 마필이 낫죠. 마이티쇼는 상태감 좋아요. 지난번에도 외곽을 타면서 올라올 때 탄력 나쁘지 않았고, 최근 이제 힘도 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이티쇼도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힘은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마이티쇼 요거 가능하고요. 이스트 강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가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조금 한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후미권에 눌러 앉아 있다가 좀 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올라올 때 탄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트 강적 요것도 가능하죠. 좀 한 타임 빨리 움직이면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마이티션보다는 이스트 강적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댄싱 위즈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상태감도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아진 면모를 보여주긴 좀 어렵다 이래 보여지고, 이 오버머 위즈 리얼리티 요것도 가능해요. 요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위즈 리얼리티도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 또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성적 자체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거세라고 완전히 마필이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버머 위즈 리얼리티는 요거 뭐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제 관리형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일단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적용 한도도 그렇고 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 마필과 그렇지 않은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는 제 관리형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캡틴 타임이랑 붙여도 배당이 됩니다만, 캡틴 타임보다는 마이티션 또 이세 강적 여기에 뭐 위즈 리얼티 이런 마필과 붙인다면 아주 큰 배당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요,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